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주제는 마음속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치유인데요. 특히 몸을 활용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사실 상처는 안고 살아가지만 유독 좀 깊게 팬 상처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건 그냥 뭐 이야기하거나 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쉽게 괜찮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어떤 상처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예를 들어 뭐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다뤄질까? 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자료들은 그 몸에 각인된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비논리적인 무의식의 영역 이런 걸 지목하더라고요. 아, 몸에 각인된 기억?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괜찮아, 이해했어 해도 뭐랄까 몸이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몸에 각인된 기억. 이거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과거 일을 머리로 이렇게 떠올리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렇죠. 훨씬 더 생생하고 직접적이죠. 예를 들면 뭐 특정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확 긴장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거나 갑자기 확 감정이 올라오는 뭐 그런 몸 자체에 뭔가 저장된 반응 패턴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그 감각들 있잖아요. 신체 반응 아니면 뭐 압도당하는 느낌까지 이게 통째로 혹은 좀 파편적으로 몸에 그냥 저장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아, 나 이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도 뭔가 관련된 자극에 딱 노출되면 몸이 먼저 그냥 확 격렬하게 반응해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다시 그때 그 고통 속으로 확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깊은 상처 치유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어떤 기제 중 하나다. 이렇게 자료들은 설명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마음챙김 같은 기법들도 때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거군요. 가만히 현재 감각에 집중하려다가 오히려 갑자기 그 강렬한 기억이나 감정에 확 휩쓸릴 수 있다는. 네, 맞아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자칫하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딱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몸의 활용법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적극적인 활용법. 네. 대표적인 게 뭐 트라우마 요가 같은 그런 접근인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일반 요가랑 좀 다르게 매 순간순간 몸의 감각을 아주 섬세하게 알아차리게 하고요. 섬세하게.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동작의 강도라든지 뭐 유지 시간, 심지어 이걸 할지 말지 참여 여부까지도 계속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잠깐만요. 이게 트라우마 경험이라는 게 사실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무력감이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선택하는 경험을 몸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다시 해보게 하는 거군요. 와, 이건 단순히 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을 되찾게 돕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이에요. 그 통제감과 안정감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도 흥미로웠는데요. 그 아주 힘든 산행 비유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거 인상 깊었어요. 그것처럼 아주 강렬한 신체 활동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료에서는 격렬한 신체 활동에서 오는 그 강한 감각이나 에너지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압도적인 심리적 고통을 뭐랄까 일시적으로 좀 견딜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 비유 진짜 와닿았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차라리 그냥 몸을 혹사시키는 게 낫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는 어떤 원리일까요? 그냥 고통을 잊으려고 막 애쓰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단순한 후피나 망각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요. 자료에 제시된 설명을 좀 빌려보자면 마치 그 뇌에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의도적으로 아주 강한 신체 감각 처리에 확 집중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함으로써 평소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정서적 고통의 스위치를 잠깐 뭐랄까 내리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스위치를 내린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확보된 어떤 심리적인 틈이나 거리 있잖아요. 그 잠깐의 여유? 네, 네. 그 틈. 그 틈을 이용해서
평소에는 마주하기 너무 두려웠던 생각이나 감정, 아니면 그 트라우마 기억 자체를 좀 더 안전하게 탐색하고 재구성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통으로 그냥 고통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신체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생긴 그 잠깐의 여유 공간, 그 틈에서 문제의 핵심을 다룰 힘을 얻는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발상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걸 좀 종합해보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제 생각에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다룰 때 이 몸과 마음을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몸과 마음은 하나다. 네, 오히려 이 몸의 감각이나 움직임이 치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이자 심지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통로이자 도구. 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몸을 통해서 감정을 좀 조절하고 과거와 좀 안전하게 만나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는 그런 치유의 방식이네요.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살면서 너무 힘든 감정을 좀 떨쳐내려고 막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몸을 막 움직였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만약에 우리 몸이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그냥 수동적으로 저장하는 어떤 창고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치유 과정에 참여하고 또 길을 안내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몸의 지혜. 네, 당신의 경험 속에서 그동안 몸이 보내왔던 어떤 신호들 혹은 몸을 움직였을 때 느껴졌던 그런 변화들에 한번 귀 기울여 본다면 어쩌면 이 자료들이 이야기하는 그 치유의 실마리를 당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